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2021년 테크스 코리아 온라인 설명회 테크숲과 비대면 협업 도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테크스 코리아가 그 코로나19가 터진 뒤로 비대면 협업 도구를 많은 분들께 안내해 드리면서 한 번쯤 이렇게 설명회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이고요. 저를 크게 보신다면 제 거 있잖아요. 제 거 해당하는 화면에 점 3개를 눌러요. 그러면 핀을 누르시면 제 것만 엄청 커져요. 제 얼굴만, 그리고 제 화면만.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제가 설명한 대로 하신 분, 채팅으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사회복지사고요. 저는 사회복지사고, 장애복지관에 다녔고, 한 10년 넘게 홍보 교육 운동을 하다가 한 2, 3년 전부터 구글 교육 운동을 이제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이 구글 팁북이라는 책을 냈어요. 구글 팁북이라는 책은 네, 전체 참가자 말고 저만 보시면 일단은 됩니다. 이 구글 팁북은 여러분 구글 개인 계정 있잖아요. 무료 계정. 그걸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예요. 이제 그거를 정리한 책이고 한 달 전쯤에 이 책을 냈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책을 냈어요. 이거는 회사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예요. 오늘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단어 엄청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에 관한 책이고 특히 이 책은 영리 기반으로 썼지만 전체적으로 비영리 단체 가입 과정, 테크숲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발표도 그런 내용을 제가 담아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이 이 책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봐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다음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책의 일단 주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뭔지 모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글의 엑셀.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쓰면 서버처럼 쓸 수 있거든요. 엑셀을. 그렇게 썼을 때 장점들 중심으로, 기초 중심으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부터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스마트워크 얘기 잠깐만 할게요. 앞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생각하는 스마트워크가 있으니까요.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스마트워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아이고 토요일도 일하라고 일요일도 일하라고 밤 10시도 일하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런 말 듣고 살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더더욱 9시까지 출근해. 그 전날 밤 10시에 일하든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단어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인데 결국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일하는 실무자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공간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밤 10시도 일할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그리고 새벽 2시에도 내가 원해서 일할 수도 있고, 장소를 회사 가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슬로우 워크처럼 직원이 발리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올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요라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중간 관리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을 상상을 못 하는데 결국 스마트워크는 일의 주도권을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일의 주도권을 실무자인 내가 통제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는 뭐를 확인하느냐? 실적만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합의된 실적만 내가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향이 꼭 유토피아냐,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맨날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다양한 단점이 있어요. 쟤는 왜 다리 떠냐? 책상 정리는 왜 안 하냐? 일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살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인 거죠.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절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워크 기본적인 설명은 이만큼 하고 스마트워크를 저는 3단계로 제 마음대로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관계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감 많이 갖고 노셨어요? 네, 저 많이 갖고 놀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고장 나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칭칭거려도 엄마는 안 사줬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부셔진 장난감을 갖고 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만드느냐? 이런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괴기스러운 거라면 조금 귀여운 거는 이런 게 있죠. 빙봉이,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만화, 사탕, 눈물, 코끼리코, 스컹크 꼬리.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 그 아이가 상상한 동물은 한 개체가 아니라 섞인 개체예요. 연합, 연결, 합체된 개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볼 수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만화가 있잖아요. 꼭 나쁜 놈 마지막에 처단할 때는 자기가 갖고 다니는 총칼 이런 거 다 결합해서 나쁜 놈 처단해요. 근데 그러고 끝나지 않고 나쁜 놈이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자동차, 트럭을 또 결합해서 고전하다가 결국 이겨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의 핵심 뭐냐면 결합 합체에 대한 끝없는 로망이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 워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은 해결 안 된 거 먼저 말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노트북 보신 적 있어요? 많이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망했거든요. 이건 모토로라에서 만든 노트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폰의 프로세서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리적 결합 합체는 생각보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도 잘 작동하는데 합체돼도 더 작동 잘 되는 거는 현실에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남은 결합 합체는 뭐냐면 정신적인 합체,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 간의 합체예요. 이게 접니다. 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저의 첫 컴퓨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여러분 어렸을 때 컴퓨터 처음 샀을 때 기억나시나요? 이거 애플 아니에요. 애플 아니에요. IBM 쪽 거예요. 그 첫 컴퓨터 생각나시나요? 그 그때 특히 남자들은 저는 더 그랬는데 와 컴퓨터 샀다고 놀러 가자 게임해보자 뭐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한 대로 만족 안 하죠. 컴퓨터를 또 사요. 왜 사냐? 나는 친구 만나서 강의 들으면서 카페 가서도 돌아다니면서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두 대를 사요. 근데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힘들냐? 파일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레포트 열심히 쓰다가 밖에 나가서 강의 들으러 늦었으니까 나가려고 딱 컴퓨터 노트북을 켜는 순간 뭘 깨달아요? 파일을 거꾸로 복사했다. 뭐 파일을 잘못 변경했다. 막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파일을 그래서 엄청 많이 날려먹고 레포트도 못 내고 그랬어요. 아재스러운 얘기 조금 하면 디스켓, CD, 4메가짜리 USB, 외장 하드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파일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외장 하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와이파이 등등의 서비스로 파일 관리가 옛날에 비하면 혁신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컴퓨터 두 대를 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대로 만족 안 하고 또 컴퓨터를 사게 돼요. 핸드폰까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 사람이 두 대 이상의 컴퓨터를 쓰는 시대예요. 말이 좋아, 그러니까 최저로 해야 컴퓨터 두 대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세 대 이상이죠. 회사 컴퓨터, 집 컴퓨터, 내 핸드폰만 해도 세 대잖아요. 그런데 IT 기기 요만큼만 관심 있으면 태블릿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기기 간에
연결을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기기 간의 연결 1단계. 스마트워크 1단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기기 간의 연결을 잘 하려면 클라우드를 쓰면 돼요. 파일을 기기 단위별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올려놓고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 마이박스 이런 거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 쓰시죠?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컴퓨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들어가는 건데 이제 다른 클라우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셨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아, 요즘 DP 보고 약간 트라우마에 빠진 적도 최근에 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집에서 TV로 컴퓨터로 영상을 봐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면서 핸드폰을 켜는 순간 뭐가 나와요? 내가 그 영상 봤던 중간 시점이 다 기록돼서 나와요. 내가 쓰는 기기에 똑같은 아이디를 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기에 내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예요. 네이버는 30기가 주고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고 세종에 또 만들어지고 구글은 15 개인 계정 15기가 주고 데이터 센터 이렇고 MS는 5기가 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기기 간의 관계 연결 요 얘기한 거예요. 2단계는 뭐냐?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데 그 사람은 북극가에 있어도 되고 미국가에 있어도 되고 브라질가에 있어도 돼요. 어디든 있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인터넷에만 연결이 돼 있으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2단계예요. 2단계를 그냥 정리하면 사람들 간의 느슨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굳이 말하면 저는 인터넷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죠? 페이스북 하시죠?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그럼 그거 컨텐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느슨한 연결을 이루신 거고요. 댓글 달았어요? 좋아요 눌렀어요? 그러면 조금 더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 2단계가 엄청 강력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래도 잘 원활하게 작동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런데 2단계도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특히 회사에서, 조직에서 쓰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특히 보안, 그리고 협력계 문제 등등, 그리고 더 긴밀하게 우리끼리 잘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개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 현수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 2m, 세로 0.8m 현수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견적 묻고 이메일로 간 만들어서 시안 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택배를 받을 거예요. 요 과정에 우리 전화하고 메일 주고받는 과정을 할 텐데 여러분 사장님한테 이메일 보낸 다음에 여러분 뭐 할 거냐? 전화 거실 거예요. 사장님 제가 현수막 가 만들어서 보냈는데 확인해 주세요 라는 2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되게 빨라졌지만 생각해 보면 부차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카톡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까 앞에 다양한 메신저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은 카카오톡을 업무용처럼 많이 쓰실 거예요. 카톡이 정말 좋은 게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거리로 만들었는데 솔직히 제주도에 있는 친구랑 멀리 있는 친구랑 한 달에 한 번 소통하면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랑 맨날 만나는 5발자국만 가도 만날 수 있는 동료와 맨날 카톡해요. 파일 주고받고. 그런 카톡이 어떻게 되느냐? 아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카톡이 아니라 업무 카톡이 되는 거죠. 특히 휴가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팀, 예를 들어 총무팀 방에는 맨날 카톡 거리는 거죠. 개인과 업무가 구분이 안 돼요.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3단계가 나온 거예요. 조직에서 예를 들어 카톡 중심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회사 사람만 따로 불러 모아서 아까 설명해 주신 잔디, 플로우, 뭐 팀즈, 뭐 등등 그런 서비스, 슬랙 등등을 써서 따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업무용 카톡은 뭐가 되느냐? 시간 설정도 되고 내가 원하면 비활성화도 되고 업무의 구분을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3단계예요. 이해가요? 흐름이 이제 이해가세요? 1단계 기기 간의 관계, 2단계 인터넷 기반의 느슨한 관계, 3단계 긴밀한 관계. 그래서 3단계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우리 회사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업무로 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양한 스마트워크 도구 중에 저는 비영리 단체들한테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스마트워크 도구가 많은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얘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서비스를 한 개, 두 개만 주는 게 아니라 막 몇십 개 줘요. 구글도 그러고 MS도 그렇고 몇십 개를 줘서 쓰는데 이게 기본은 해요. 이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따지면 뭐 슬랙보다 나쁠 수도 있고 잔디보다 나쁠 수도 있고 플로우보다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보면 계정 하나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워낙 크니까 이걸 쓰는 거죠. 구글 워크스페이스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 건데 개인 계정은 구글과 계약을 누가 하느냐? 내가 각자 개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구글에 가입해서 핸드폰 살 때 특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입해서 거기서 주는 약관들 확인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구글 쓰고 싶지 않아. 난 탈퇴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탈퇴하시면 여러분의 정보는 사라져요. 그런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계약자가 누구냐? 회사예요. 이건 M365도 똑같아요. 계약자가 회사예요. 조직이에요. 조직이 구글한테 돈 줄 테니 너희 서비스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사하더라도 직원들이 파일을 다 삭제하더라도 관리자가 다 복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정 삭제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회사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는 그 정보의 자산은 다 누구 거냐? 회사예요. 조직이에요. 기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S에서 주는 다양한 서비스, 여러분 지금 설치형 MS 오피스 쓰시죠? 그거 프로그램 쓰면 한 프로그램 4개 많으면 한 7개 정도 쓰시는데 M365 쓰면 막 서비스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몇십 개예요. 60개 정도 되나 그래요. 구글도 서비스를 엄청 많이 줘요. 그거를 업무용으로 계정 중심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설명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3가지로 묶어볼게요. 소통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문서, 정보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협업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파일을 올려놓고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기 관리 콘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입사, 퇴사, 조직 개편, 뭐 앱 권한 설정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특히 핸드폰 중심의 기기 관리들을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저는 그 가격을 이제 말할 건데요. 구글 중심으로만 가격 말할게요. 원래 회사는 이거를 얼마 주고 사냐면 30기가짜리는 6달러, 12달러짜리는 2테라 이렇게 용량 주고 사요. 더 비쌀수록 보안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조직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한 600만 조직이 쓴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조직은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회사들이 가격은 설명했어요. 이 가격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이 20명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12달러 곱하기 20명 곱하기 12개요. 이래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보통 요거 사요. 회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는데 비영리 단체들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테크숲을 통해서 우리가 무료로 시작할 수 있어요. 6달러라고 적혀있는 이 30기가짜리 있잖아요.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MS는 1기가 주거든요. 아니, 말 잘못했다. 1테라 주거든요. 근데 구글은 30기가뿐이 안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글을 비영리 단체는 어떤 게 있느냐? 공유 드라이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파일을 아직까지는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파일을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3달러로 가시거나 5달러로 가셔도 되고요. 아까 저는 몰랐던 정보를 들었어요. 더 박스인가? 그거 100기가 무료라고요. 난 그거 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무료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을 어디서 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요런 데서 쓰고 있어요. 제 요 링크는 채팅에 남겨 드릴게요. 모두에게 해서 채팅으로 남겨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보통 일반 비영리 단체는 제가 잘 몰라요. 어디서 쓰는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데는 녹색연합도 쓰고 아름다운 재단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회복지 기관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한 100군데 넘는 데가 요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유튜브에, 아까 앞에도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유튜브에 비영리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한 17분짜리인가 15분짜리로, 아니야, 12분짜리인가 영상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쓰면 장점이 뭐냐? 개인과 기관이 구분되고, 기관 내 통합이 되고, 용량이 확보되고, 관리되고, 확장이 좋은데, 아까 선생님도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이 퇴사가 문제예요. 개인 계정으로 여러분 업무하시면 그 안에 회사의 정보들 들어오고, 특히 저는 사회복지사 하다 보니까 당사자의 개인 정보들이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거 갖고 퇴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반 회사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행정 내지는 이런 거에 신경 못 쓰는 거죠. 점점 요즘 워라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특히. 오프라인 세상은 워라밸로 나아가려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세상은 생각보다 워라밸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 정보와 여러분의 나의 개인 정보와 회사 정보가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면 회사에서 계정을 줘요. 이걸로 업무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로 업무하면 퇴사할 때 그냥 퇴사하면 돼요. 관리자가 이거는 다음 직원 줘야겠구나. 이건 없애도 되는구나. 이런 정보의 관리를 회사에서 조직에서 각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가 있는데 구글 개인 계정 많이 쓰신 분은 요 화면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파일을 링크 공유할 때 요 화면 익숙하실 텐데 회사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면 이렇게 회사 이름이 들어가요. 링크를 공유하더라도 파일이 우리 회사 사람 이외에는 못 보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공유하는 거예요. 링크 공유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기관 내 얇은 울타리, 얇은 보호막들이 생겨요. 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 쓰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아까 말한 용량인데 비영리 단체는 원래는 30기가요. 그리고 요 30기가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지메일 그리고 구글 포토까지 포함된 가격이 용량이 30기가인데 아직까지는 구글 문서 있잖아요.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설문지 등의 용량이 안 잡혀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 아까 요것도 용량이 안 잡혀서 일단은 무제한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쓰는 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10개 하드를 10개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면서 하드를 4개만 쓰고 살아요.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를 가든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이 접속해서 쓰는 거죠. 요 화면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사하면 요거 하는 거고요. 조직 개편하면 요거 하는 거고요. 직원들 사용할 권한, 앱에 대한 권한 설정은 여기서 하고 기기 관리는 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굳이 왜 써야 되느냐. 지금도 파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잘 살았는데 이런 서비스, 회사 같은 이런 서비스까지 왜 써야 되느냐라고 하시면 저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문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영리 단체 전체는 몰라요. 하지만 사회복지계는 조금 아는데, 문서 관리 너무 못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직원이 나 퇴사할 건데 내가 만든 파일 다 지우고 퇴사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일도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뭐지? 어떤 파일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어떤 컴퓨터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다가 그냥 새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사회복지계는 종이 관리는 잘해요. 왜냐하면 평가받아야 되는데.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디지털 관리는 못해요. 그래서 디지털 관리를 못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과정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했으면 좋겠다인 거고 그 극단이 뭐냐?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 2번 걸린 기간도 저는 알고 있고요. 200기가 날린 기간도 알고 있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M365 쓴다고 랜섬에 안 걸린다 이런 말 아니에요? 걸려요. 근데 걸려도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다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싸그리 다 복원할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생산성인데 요거 쓰면 진짜 생산적이에요. 특히 이 부분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에 커서가 막 20개, 30개, 60개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수정하는 모습만 보여드려도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되게 놀라 하시거든요. 이런 도구는 진짜 생산성이에요. 지금 컴퓨터 중심의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와 다른 세계,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를 말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그 스스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나는 사회복지사인데 왜 기능교육을 하고 살까?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요. 다른 사람은 저한테 안 물어요. 저의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조직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 사회복지계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초점이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조직이 바뀐다. 이 초점이에요. 그 말도 맞죠? 사람이 바뀌면 당연히 조직이 바뀌겠죠. 근데 우리 다 여러분 다 느껴봤지만 사람이 그렇게 금방 안 바뀌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도구를 바꿔서 사람을 바꾸는 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복지관에 컴퓨터 한 대였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부터 해서 시간표 짜가지고 컴퓨터로 돌아가면서 쓰는 거고, 그리고 다 쓰면 컴퓨터를 열쇠로 잠가 놨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일 없잖아요. 최소한 직원 한 사람의 한 컴퓨터는 나오잖아요. 조직 문화가 여러분은 느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 도구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여기까지는 왔어요. 직원별로 컴퓨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안 들어왔느냐? 스마트폰이 안 들어왔는데 그냥 이걸 스마트폰 기계가 안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이 불러온 변화가 있거든요. 그 정점이 뭐냐?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아직 비영리 단체의 업무 환경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기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회사들은 스마트 오피스 뭐 한다 그러고 MSN은 윈도우 365라고 그래서 어느 컴퓨터를 로그인하면 내 환경이 윈도우 환경 나오고 이런 거 많이 바뀐다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비영리 단체들은 컴퓨터 중심으로 하드디스크 중심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클라우드 중심으로 바꾸면 일의 변화 그리고 결국 조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인들은 지금 이미 스마트폰 등등으로 클라우드를 항상 체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조직에 가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사는데 옛날 방식으로 일한다는 거. 그거를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설명해 주신 김정은 대표님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저기 그 홍보 자료에도 설명드렸지만 김종원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집필하신 책이 바로 이 책이 이거 이게 화면이 이게 갑자기 이게 배경이 제가 먹네요. 이게 책이 있습니다. 예, 이거 아니 가슴에 이렇게. 가슴에 붙여야 되나? 예, 가슴에 나옵니다. 네. 그 책인데요. 제가 가슴 가까이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완전. 이게 줌이 이게 인공지능이 약 부족하네요. 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활용하기 예,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참고가 되실 텐데 저희가 공지를 드린 대로 오늘 참여를 오늘 해주시고 끝까지 되셨던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세 분을 선정을 드려서 이 책을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가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오늘 참여하셨던 분들 이제 접수하셨던 정보를 가지고 엑셀에서 무작위 추첨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추첨하지 않고 엑셀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저희가 선정했는데 어떤 분이 선정되셨냐면 제가 우선 성함을 말씀드리면 네. 예. 임태영 선생님 그리고 김은하 선생님 그리고 제 전상현 선생님은 가장 먼저 접속하신 분 그룹 중에 한 분이셔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상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접수 받을 때 별도로 핸드폰 번호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돼서 주소 받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세 분께는 이메일로 문의를 드릴 예정이에요. 이메일 받으시면 주소 받으실 전화 주소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 책을 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름 받으신 분들은 참 운이 좋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직 내에서 혹시나 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하실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나중에 단체에서 구매하셔서 보셔도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로는 김종원 대표님이 한 권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많이 참고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저희가 2시간 동안 좀 진행했는데 일부 좀 부족한 설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많은 것들을 또 나름 이제 업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서비스들 제품들을 저희가 갖춰놨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질문 사항에서도 많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 한컴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문의 사항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국내 IT 기업들 대상으로 한 여러 파트너들을 칩을 많이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공개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기업들하고도 논의 중에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저희가 테크스 뉴스레터를 통해서 저희 공개 알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나중에 구독 신청해 주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고 저희 센터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여러 소식 정보지를 통해서도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저희가 부족한 것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주시면 저희도 그 힘에 힘입어서 더 많은 폭넓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차게 또 기획 구성을 해서 또 아까 김종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워크스페이스 관련된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조만간 또 저희 시민기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